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어른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일단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음식 장만하랴.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시기가 바로 지금 딱 이 시기인데요. 그래도 우리의 명절이 즐거울 수 있는 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모님 찾아뵙지 못한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 시기에 부모님 찾아뵙고 건강을 좀 챙겨드리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일단 여기저기 아프시다 하면 어디가 아프신지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한 곳이 바로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 어르신들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 하시면 그냥 나이가 드셔서 노안이 오신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백내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일단 눈이 침침해지기 때문에 낙상사고도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심한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한상엽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살게 되죠. 그래서인지 눈이 피곤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의 사용과 그리고 컴퓨터 등으로 인해서 근거리 작업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리 작업은 눈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난방등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이 겨울철 건조함으로 인해서 눈의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눈의 노화와 의심될 만한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몸이 노화가 되듯이 눈에도 노화 현상이 찾아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흐릿해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다가 안과 진료를 받았을 때 이미 백내장으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내장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안과에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노안뿐만 아니라 백내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실제로 주위 어르신들 중에 백내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이 계시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입원 진료를 통해서 안과 수술을 받았던 가장 많은 경우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이는 안과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폐렴과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였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국한해서 보면 전체 1위의 수치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한 60% 정도, 70대에서는 70% 정도로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65세 이상에선 60%, 70대 이상에선 70%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사실 안질환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안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녹내장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백내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녹내장은 뭐고 백내장은 뭐고 진짜 이 백내장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의 구조를 카메라에 빗대어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 그리고 앞쪽 부분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되는 홍채가 있는데요. 이 홍채 바로 뒤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정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망막에 그 상을 맺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정체는 맑고 투명한 안구 조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체가 하얗게 또는 노랗게 혼탁이 되거나 변성이 됨으로 인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흐릿하게 망막에 상을 맺히게 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안개 낀 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백내장 하면 수정체의 혼탁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맑았던 수정체가 왜 혼탁해지는 건가요?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발생 시기에 따라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성에서는 유전성, 대사장애, 염색체 이상에 의한 전신 질환에 의해서 동반될 수 있고요. 네. 후천성은 노인성, 외상성, 당뇨병성, 합병성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노인성은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알 수 있는 노화에 의한 백내장이 되겠고요.
외상성은 외상을 입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수정체가 파열이 되거나 간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수정체가 변성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일반 환자보다 백내장이 조금 더 흔하게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질환, 녹내장이라든지 포도막염, 망막박리, 유리체 혼탁이나 출혈 등에 의해서 합병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후천성 원인 중에 노인성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백내장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원인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혼탁이란 말만 들어도 눈이 뭔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눈에서는 망막에 깨끗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눈을 볼 수 있지만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 혼탁이 있는 눈에서는 수정체가 지나가는 빛이 흐릿하게 망막에 맺히기 때문에 안개가 낀 듯이 흐릿해지고 침침해지는 시력 저하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또는 형광등과 같이 강한 빛에 눈부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눈시림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혹 근거리가 더 잘 보이게 됐다. 이것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뿔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돋보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이런 특이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좋은 게 아니군요. 예,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밝은 빛에 또 잘 안 보이는 주맹 현상도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복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하고 또 조명이 있는 곳에서 눈부심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백내장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머니 눈이 되게 많이 침침하셨다더라고요. 아, 예. 아니, 작년에 봄에 이게 눈이 좀 그래가 백내장기가 좀 있다가 6개월 후에 오래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 왼쪽이 안 보이는 거라 잘 안개가 끼고 그래 안경을 전 난시가 있어갖고 맨날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안경에 뭔가 묻은 줄 알고 맨날 닦고 안경만 닦고 그래도 안 되는 거라 눈이 그래가 아래께 와봤더만은 백내장이 너무 심하다는 거라요. 그래가 백내장이 너무 심해가 동공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다니 겉으로 보기는 아무 표가 없거든요. 근데 와서 하니까 저는 좀 가깝게 있는 거 잘 보이달라고 하니까 가깝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막 그런데 하여튼 잘 보여요. 어머니 눈이 좀 많이 침침하셨다던데 언제부터 좀 침침하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 갔거든요. 안과에 가니까 치료를 안 해주고 안경을 쓰라 하더라고. 안경을 써도 눈이 침침하고 매일 막 안경에서 안개 낀 거 매끄러 허리무능하는 기라요. 눈이 침침한데 안경을 처방하셨다는데 그때는 백내장이라 진단 안 받으신 거예요? 백내장 진단 받았는데 당뇨가 있었어. 당뇨가 있으니까 안 해주더라고.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안경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그래도 침침하고 매일같이 내 눈에는 안개가 찐 것 매끄러 매일같이 햇빛 반짝 나는 날이 없습니다. 맨날. 그래서 이 안경을 맨날 안경을 쓰고 있어도 눈이 침침하고 허리고 뭐지 그리 안 보이서 어디 가면 뭐 버스를 타도 그리 안 보이서 맨날 그거를 이래 내다보고 하는데 그 백내장 수술하고 시야가 바로 이렇게 밝게 보이셨어요? 예. 너무 막 진짜 밝게 보이고 글자 하나도 진짜 똑똑하게 내가 찾아갈 수 있게끔 딱 보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진짜 잘했다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 그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실 이 눈 좋은 사람들은 이 눈 나쁜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혼탁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자마자 정말 시야가 쫙 잘 보여서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어서 바로 백내장 수술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서 이 백내장의 원인 중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이 당뇨병 때문에 또 수술을 못할 수도 있나 보네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다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또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과 진료를 통해서 먼저 진료를 받고 눈 건강과 몸 건강이 좀 컨디션이 회복될 때 그때 네. 수술을 하자고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도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산동이 잘 안 돼서 동자가 수술하기 위해서 잘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아서 수술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요. 수술 후에 회복도 조금 더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서 정기검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 건강을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노안이랑 이 백내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요. 노안은 수정체가 조절력, 탄력성을 잃어서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던 분들이 네. 40대 정도 되면 탄력성이 떨어져서 근거리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먼 거리, 근거리 모두 다 뿌옇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개 낀 듯이 전체가 흐릿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과에서 정확하게 수정체를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보고 백내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딱 순간적으로 안 보이면 나 백내장이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나 노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이 왔는데도 그냥 모르고 노안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칫하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있어서도 백내장의 시기를 놓치게 돼서 과습백내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 과정에 있어서 아주 어렵게 되는데요. 수술이 조금 더 어렵고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고요. 염증이라든지 또는 2차 합병증이 생기면 2차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 회복도 조금 더 더디게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검진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과만 정기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안과도 정기검진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백내장으로 이제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백내장이란 진단을 내리시게 되는 건가요? 안과 외래에 기본적으로 오시면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압 검사와 각막 굴절 검사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또는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의심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하게 되겠고 각막 공률 검사를 통해서 굴절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 안쪽에 망막과 시신경은 건강한지 다른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지 백내장 수술 후에 예후가 어떨지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침침한지 얼마나 불편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교정 시력이 떨어져 있으면 왜 떨어져 있는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백내장이 있는지 또는 각막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심부의 수정체가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중심부 하얗게 혼탁된 지점이 보이는 것이 보이죠. 그러네요. 그것이 네. 바로 백내장이 생기는 지점이고요. 네. 백내장 수술은 저렇게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지금 보시는 눈 쪽은 백내장 수술한 눈입니다. 저렇게 맑고 까맣게 보이는 것이 깨끗하게 되겠죠. 예. 수술 후에 시력 예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망막 중심부를 황반부를 단층 촬영을 통해서 검사를 하여서 예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다른 망막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제한에서 2년마다 무료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2016년도이니까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실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안과 검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이 안과 검진을 하게 되면 백내장도 검진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백내장 진단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할 때 시력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력검사를 통해서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시력 저하가 왜 생겼는지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백내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는지 꼭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60% 그리고 70대 이상에게는 70%에서 백내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눈 건강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백내장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안과 한상엽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선 60%, 70대 이상에게는 70%, 이 정도면은 거의 어르신의 대부분인데 그럼 이 분들이 다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백내장으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숙백내장이라든지 또는 녹내장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초기 백내장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중기 정도 백내장이 되면 환자의 직업이라든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는 시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수정체 혼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따라서 의사와 환자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 시기를 잡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된 경우 지금 약물로 그 진행 시기를 늦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혼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먹는 약이든 눈에 점안을 하는 점안제이든 네. 이것이 일종의 항산화제인데요. 네.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을 어느 정도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노화는 이루어지듯이 백내장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거나 넣으시면서 수정체 혼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백내장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중에 치료가 이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수술방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환자가 누워 있고요. 그 네. 위에 수술포를 덮고 수술이 진행됩니다. 지금 각막 절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고요. 각막 절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눈 안쪽의 수정체 전낭을 집게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수정체 유화술을 하기 위해서 수정체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수정체를 잘게 부순 후에 흡인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수정체 내용물을 흡인을 하게 되면 깨끗한 수정체 낭만 남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어서 수정체를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공 수정체가 혼탁된 수정체를 대체를 하여서 우리가 맑게 다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삽입된 인공 수정체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이고요. 네. 위치를 정확하게 중심부에 위치를 하도록 인공 수정체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소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봉합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간단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안 마취를 통해서 네. 국소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국소 마취를 한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뭐가 이렇게 물체가 앞으로만 놔도 눈은 굉장히 깜빡이고 싶고요. 이 네.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데 네. 수술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수술을 할 때 개검기를 통해서 눈을 벌리고 수술을 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아지지는 않습니다. 눈을 고정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환자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면의 불을 잘 바라보시고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자와 원하는 지시에 따라서 정면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협조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후 마취를 통해서 눈 움직임은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고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또 치매나 또는 공황장애
폐쇄 공포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포를 덮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통증은 어느 정도 심할지가 참 걱정이 돼요. 사실 여기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이거 지금 눈에다가 새로운 이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일인 거잖아요. 어느 네. 정도 아픈가요? 백내장 수술은 아픈 수술이 아닙니다. 점압 마취로도 아주 간단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뭐 연령들이 많은 노인층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9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마취가 풀리고 나서 많이 아프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가 풀려도 크게 통증은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군요. 근데 그 앞서 저희가 환자의 인터뷰 두 분을 만나 뵀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눈이 잘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라식이나 라섹 하시는 분들도 네. 그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백내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백내장을 수술 받으신 경우에 특별한 다른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건강한 눈이라면 어떻게 보면 수술 후 바로 볼 수 건강하게 시야나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해도 바로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대개 한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막에 혼탁이 있다든지 또는 망막에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시신경이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시력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정확하게 눈 상태를 평가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과습 백내장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과정도 오래 걸리고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꼭 수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좋아지는 게 시력이 회복된다는 점일 텐데요. 보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혼탁된 수정체가 투명한 인공수정체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바로 잘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각막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개가 아무는 시간 또는 수정체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굴절률은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정화되겠고요. 그때 또는 한 달이나 2달 정도쯤에 필요에 따라서 안경을 처방을 해서 눈의 시력을 맞춥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요. 백내장은 한쪽 눈에만 오나요? 아니면 양쪽에 동시에 오게 되나요? 양쪽에 동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한쪽의 백내장이 조금 더 많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상성 백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합병성으로 생기는 백내장의 경우에는 단안에만 생기게 되겠고요. 한쪽 눈 수술하고 반대쪽 눈 수술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기를 달리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조금 더 불편한 쪽 백내장이 혼탁이 더 심한 쪽을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 후에 안정되는 시기를 봐가면서 반대쪽 눈을 수술 계획을 잡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한 1주 정도 경과를 보는 것이 좋고요. 환자의 네. 직업이나 생활 패턴에서 조금 빨리 원하시면 한 3, 4일 만에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 후에 안정화되는 시기가 조금 더디거나 아니면 반대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2주에서 몇 달을 조금 더 기다려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기에 하는 게 바로 이 백내장 수술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제 시력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력을 회복하는 김에 노안도 좀 교정해 볼 수는 없나요?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인데요. 노안 교정 수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일반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데 일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원거리, 멀리를 잘 보이게끔 저희가 초점거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멀리를 잘 보이게 하고요. 근거리는 돋보기를 사용하여서 안경을 착용하여서 이제 근거리를 보도록 하게 됩니다. 네. 이는 인공수정체가 사람 눈과 다르게 초점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노안 교정 렌즈는 초점을 나누어서 근거리 초점과 원거리 초점, 이중 초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최근 렌즈는 삼중 초점 렌즈도 나와 있어서 먼 거리,
근거리, 중간거리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렌즈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렌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앞서 이 수술하는 장면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초점 렌즈 하니까 다초점 안경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어르신들 중에 다초점 안경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건 어떤가요? 네, 다초점 안경은 시선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달라지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안경의 위쪽 부분은 먼 거리를 잘 보이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중간 부분은 중간 거리, 가장 아래쪽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올라가실 때 다초점 안경을 쓰시고 가까운 쪽, 아래쪽을 시선을 두고 계단을 보게 되면 네. 높낮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반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렇게 초점을 나누어 있지는 않고요. 회절성인 원리를 통해서 초점 자체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초점, 먼거리 초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초점 안경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감은 없습니다. 다만 어두운데 동공이 조금 커지는 조금 어두운 데 가거나 또는 야간에는 빛번짐이나 눈부심 현상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눈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군요. 초점을 나누어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따로 본인이 특별한 능력,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도 네. 초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먼 거, 가까운 거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내장도 이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가장 최신의 가장 발전된 백내장 수술인데요. 일반 백내장 수술은 각막 절개를 하기 위해서 칼을 이용해서 절개도를 이용해서 각막 절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레이저를 통해서 각막 절개가 이루어지고요. 이와 동시에 난시도 어느 정도 각막 난시 절개를 통해서 난시 교정 효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내장 수술에서는 전낭 절개를 하기 위해서 수술자가 수기로 원형 모양으로 전낭을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 반면에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세팅된 사이즈,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유화술을 하기 위해서 수정체를 아주 잘게 뿌시게 초음파를 에너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되면 흡인이 되는데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이것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눈 중심부 수정체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원형 모양으로 전낭 절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핵분절이 이루어지는데 핵분절은 단단한 수정체를 조금 흡인이 요긴하기 쉽도록 부서뜨리는 이렇게 분절을 하는 수술 기법이고요. 네. 집게를 통해서 전낭 절개를 아주 쉽게 전낭을 제거한 후에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흡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레이저로 핵분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수정체의 내용물이 흡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도 조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반적인 수술법보다는 레이저 수술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단점이 있는 건가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의 단점은 딱히 없고요. 네. 다만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다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칼로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절개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아주 정확도와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수술 그렇습니다. 방법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백내장 수술을 마쳤어요. 백내장 수술을 마치면 이후부터 진짜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수술이긴 하나 미세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서 안약을 잘 사용을 하여야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낮에는 보호 안경을 쓰고 밤에 주무실 때는 보호대를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특히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감염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후 한 2, 3일 정도 되면 운전 또는 간단한 샤워가 가능하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수술 후에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남자분들은 술 언제 해도 되느냐, 음주를 언제 해도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음주하지 않도록 금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여자분들은 염색을 언제 해도 되냐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조금 안정화되는 것을 봤다가 염색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공통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언제 가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한 달 네. 정도 되면 대중목욕탕을 갈 수가 있고요. 한두 달 정도 되면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굴절률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안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두 달을 이제 완벽하게 완치되는 기간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안경이 있는데 안경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일반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수정체가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점이 특정 초점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가 잘 보이든지 또는 가까운 것이 잘 보이든지 초점 거리를 수술 전에 상의를 하여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먼 곳을 잘 보이게 한다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평소에 근시가 많았던 분들은 일부러 네. 근시를 조금 남겨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건 잘 보이게 되고요. 먼 거리는 계속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을 하여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안경을 끼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백내장 수술까지 마치고 관리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백내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인생에 있어서 백내장은 단 한 번 딱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그 내용물이 혼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낭이 혼탁이 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훈항 혼탁이라고 합니다. 또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오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후발성 백내장이라 해서 백내장 수술했더니 또 백내장이 오더라. 재발했다라고 재발했더라. 생각하시는 이렇게 하시는데 후발성 백내장은 이름만 백내장이 들어가 있지 실제 백내장은 아니고요. 훈항에 혼탁이 된 거기 때문에 레이저를 통해서 이 훈항 절개를 외래 진료 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이저를 통해서 훈항 절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수술 후 한 직후 이렇게 맑게 보신 시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까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네, 어떤 분이, 네. 제가 난시가 심한 편이라서 평소에도 안경을 끼거든요. 근데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백내장과 동시에 난시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래요. 앞서 노화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시도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눈 상태를 먼저 평가를 해서요. 난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난시라는 것은 우리의 각막 모양이 축구공을 잘라놓은 듯이 단면 모양처럼 구형이어야 되는데 럭비공을 잘라놓은 단면처럼 이렇게 각막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를 각막 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체에 난시 도수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 위치에 따라서 교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난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난시 안경 없이도 먼 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여러 가지 교정이 좀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네. 예, 아는 분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예전에는 가까운 곳이 잘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부터는 먼 거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못됐나 하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껏 힘들여서 또 비용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으면 네. 걱정될 것 같아요. 네,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인공수정체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거리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꼭 의사와 상담을 해서 먼 거리를 잘 보이게 할지 근거리를 가까운 거리를 잘 보이게 할지 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거리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먼 거 가까운 거 다 잘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모두 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다 삽입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난시가 많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네.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멀리를 잘 보이게 했다면 근거리나 중간거리는 다른 안경을 착용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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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분이요. 네. 저는 한 7개월 전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눈이 뻑뻑하게 눈곱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신경이 좀 늘어졌다 하는데 수술이 안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네.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이후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내장 수술 후에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신경이 안 좋거나 망막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본인이 만족한 시력을 못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수술 후에 건조증도 조금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건조증은 인공노획을 사용한다거나 건조증 단계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약을 눈에 점안을 하여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안과 진료를 보실 때 꼭 거기에 맞춰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새는 이제 뭐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라식이나 라섹을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네. 수술을 하면은 뭐 네. 호전되는 속도가 더디다더라, 네. 잘 안 된다더라 그런 얘기 들은 네. 적 있거든요. 이건 네.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로 각막 실지를 절삭을 하여서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라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 후에 회복이 늦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각막을 수술하는 것이 라식 수술이고요. 수정체를 수술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다만 수정체를 대체할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할 때 그 도수 계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전 시기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료 기법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전이 되어서 그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내장이 오면 제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기를 좀 늦추고 싶은 게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좀 늦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분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10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먼 곳을 좀 바라보면서 눈을 좀 깜빡이면서 피로를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흡연은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다른 질환도 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야채나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단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백내장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하고 눈 관리 하시면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맑고 밝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보통 이제 몸이 어딘가가 아프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런데 눈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하고 계시면서 자녀분들 지금 고향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눈 건강은 괜찮으신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과의 한상엽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